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로얄뱅크에서 나온 그 발표를 10월달 부동산 동향이 나왔습니다. 발표가 나와서 거기에 또 또 서머라이즈한 기사가 있어서 그 몇 가지 기사만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달 이제 전국 전체 캐나다 와이드로 봤을 때 한마디로 요약이 되면 자, 고금리 영향으로 전국 주택 시장이 위축됐다. 자, 관련 보고서는 구입 희망, 바이어죠. 바이어스 마켓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별로 다르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 이제 캐나다 와이드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지역별로 보면 조금씩 다르고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얄뱅크는 발표한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고금리 여파로 주요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자, 위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침체가 온 건 아니고. 자, 이거 주택 부동산 얘기니까. 자, 토론토, 밴쿠버에서 자, 지난 수개월 동안 시장에 나온 매물 건수가 수요를 크게 윗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바이어스들이 이제 선택의 폭이 많아지고 그잖아요. 시장에 매물이 많으니까 내가 집이 좀 빨리 팔려야 되는 사람들은 그 리스트를 봐서 저 집보다 내가 조금 싸게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똑같이 내놓는데 오퍼가 들어올 때 좀 치면서 조금 깎으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또 뭐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바이어스한테 조금 유리한 시장이 10월 달에는 됐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토론토와 몬트리올, 밴쿠버, 그 프레이저 밸리에서 주택 가격 내림세를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주요 마켓은 내리긴 했네요.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프레이저 밸리. 프레이저 밸리랑 밴쿠버랑 뭐 얼추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캘거리는 여전히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집을 작년 초에 팔았는데 판 이후로 1년 이상 올랐나 봐요. 얼마나 더 올랐을까? 그때 판 게 좀 잘못 팔았나 또 싶기도 하고. 인간이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죠? 자, 캘거리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으로 토론토와 밴쿠버에 비교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지난 2개월 동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지금 캘거리가 지금 뭐 밴쿠버나 토론토에서 많이 내부 이민이라 그러나요? 내부 이주라 그래야 되나요? 많이 이주도 하고 있고 또 기름값이 요즘에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뭐 70불, 80불대를 유지하다 보니까 캘거리 지금 기업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 주택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다고 하고요. 자, 프레이저 밸리의 내용이 조금 나와서 볼게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자, 고금리의 관망세 지속. 자, 프레이저 밸리도 10월 매매 및 가격 약세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뭐 내용이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매물도 지금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규 매물도 9월 달에는 뭐 2,355건, 5월 달에는 3,500건 했는데 그거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파는 사람도 별로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소강 상태에 빠져 있고 워낙 고금리였고 근데 이제 금리가 인상이 이제 멈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죠. 그죠? 동결 실제로 2번 연속했고 이 상태에서 내년 봄이 되면 또 다른 뭐 가능성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집값이 꼭 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집값이 한 이 정도로 좀 멈춰서 그냥 좀 상당한 유지가 됐으면 좋긴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또 할 수 있다면 또 집을 또 투자하고 싶고 그죠?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 볼때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진짜.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가고 그냥 이 정도로 계속 멈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볼까요? 이거는 이제 BC 최저 임금으로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기사예요. 자, 메트로 밴쿠버 최저 생계 시급이 자, 25.68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우리가 최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최저임금이 16불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이게 기관에서 발표한 최저 시급하고 비교해 볼 때
구불 차이. 그러니까 세 가구 중 세상에 30% 이상이 이 감당을 못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두 부부가 벌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뭐 같이 살면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살면서 룸쉐어를 하든지 이건 되지만 이런 거 말고 그냥 혼자 산다고 볼 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게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내용이 보다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다. 그리고 돈의 가치는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뭐 물가가 많이 잡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3.68%, 그러니까 연으로 거의 4% 정도의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 중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약에 집값을 따져볼 때 집값은 사실 지금 매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집값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매년 한 4% 정도로 돈의 가치가 지금 하락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건 그 전에 많이 올랐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나 금리나 수요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구는 지금 100만 명 또 계속 들어오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죠. 지금 2025년인가 2026년에는 좀 줄여서 50만 명 들어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뭐 수급들 그리고 돈의 가치 하락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소강 상태 및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가 정말 집 살 기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또 오를 텐데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기는 진짜 어렵고 어느 정도 떨어질 때 샀을 때 나중에 또 그 감당할 수 있으면 뭐 분명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밴쿠버 같은 경우 특히 토론토, 밴쿠버,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연방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자, 공공부지 활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지라는 게 결국은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이라든지 아니면 주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9년까지 6년 동안 그래도 이런 부지를 이용해서 3만 채를 공급을 하겠다. 뭐 크게 공급을 하는 건 아닌 건 한데 뭐 이거 꼭 공급하겠다는 걸 뭐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제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영어 기사도 찾아봤어요. 자세한 기사가 나오지 않는데 근데 결국 공공부지를 활용한다는 건 이게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 리스홀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리스홀드 아시죠? 땅은 정부나 뭐 아니면 퍼스트 네이션이나 아니면 대학교나 뭐 그런 뭐 정부라든지 그런 소유인데 건물만 지어 올려가지고 이제 건물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소유는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데한테 100년 막 이렇게 99년 임대를 줘가지고 하는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동산적인 가치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고 근데 물론 싸게 들어가서 오래 살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물가 따라 조금씩 오르긴 하니까 근데 매매가 쉽지 않고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자산으로서도 역할을 하긴 하니까 그리고 땅이 내 거가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자체로서의 가치는 좀 많지는 않다. 요즘에는 이제 제가 요즘엔 땅을 부동산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그걸 쭉 생각을 하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로켓 쏴가지고 저기 달나라나 별나라 가가지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막 그죠? 화성. 제가 얼마 전에 제 스승님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좀 쓸데없는 짓인지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듣고 했는데 재밌는 얘기였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은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부동산적 가치는 낮기 때문에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인상 종료가 기대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도 지금 모기지도 지금 금리가 지금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망도 이제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모기지가 7.9까지 찍었다가 드디어 지금 하락해서 7.61까지 이렇게 갑자기 좀 떨어졌다. 급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워낙 비싸서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거의 뭐 1년 이상 가까이 지금 뭐 거침없이 올라오다가 이 정도로 확 꺾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이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멈췄을 거다. 왜냐면 파월도 약간 옛날이랑 지금 마을이 좀 달라지기도 했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도 이렇게 막 떨어질 거야, 뭐 시장에서 떨어지고 여기 보면 좀 떨어진 구간들 있잖아요. 요때도 이제
모기지가 떨어질 거다 했는데 다시 또 그걸 무시하고 또 올렸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물가가 좀 떨어지는 듯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 흥분해가지고 또다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 저 때도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방향을 예측을 하고 미리 막 이렇게 움직이면 또 올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뭐 영원히 뭐 누가 이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금리가 이기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경기 침체가 눈앞에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내리는 게 아닌가. 뭐 근데 이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제 바람이기도 하고 떨어지기를 원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상황을 또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오늘 날씨가 오늘 좀 흐리긴 하지만 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